S24 울트라 리뷰는 안 해줘. 지금 누나가 제일 늦었어. 벌써? 옆 동네 밟을 수 있으시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벌써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쓴 지가 한 3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갤럭시 업데이트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럴 거면은 24를 왜 샀냐, 그냥 23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 다 써본 제 생각에는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정말 전작에 비해서 만족감이 훨씬 높았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은 제가 갤럭시 노트 때부터 해가지고 이 울트라 시리즈들을 쭉 리뷰를 해왔거든요. 이 울트라 라인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리뷰 끝나면은 메인폰으로 잘 안 썼거든요. 얘도 여전히 무겁고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폰으로 쭉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와, 얘는 진짜 실제로 내가 2달 동안 내내 쓰면서 느꼈던 점들을 꼭 리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 쓰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낱낱이 한번 털어볼게요. 렛츠고! 솔직히 제가 이번 24 시리즈 중에서는 메인폰을 플러스로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저는 크기나 무게가 진짜 메인폰을 선택할 때 1순위로 고려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모델 아니면 플러스 모델 요 둘 중에서 고르는데 이번에 사실 일반 모델은 너무 너프되어 있어서 정말 메인폰으로 쓸 마음이 1도 들지 않더라고요. 23때는 제가 일반 모델을 메인폰으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랑 울트라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확실히 이제 플러스가 이번에 QHD 플러스 해상도 지원한다는 메리트도 있고 무게에서도 이점이 있으니까 뭐 플러스로 갈까 했었는데 아니 실제로 써보니까 울트라의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화면 반사율도 진짜 전작에 비해서 너무 좋고 뭔가 이 무게나 크기가 주는 겁나 큰 아쉬움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렇게 케이스 없이 생폰으로 쓰는 거였고요. 제가 이렇게 생폰으로 쓰고 있는 걸 보면 다 똑같이 물어보는 게 케이스 없이 써도 괜찮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스마트폰 사서 리뷰하고 하는 게 또 제 일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보다는 스마트폰을 좀 더 여러 개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사실은 저도 진짜 하나하나 살 때마다 후덜덜합니다. 가격이 지금 뭐 몇십만 원 수준도 아니고 기본 막 100몇십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울트라는 정말 비싸기 때문에 막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긴 해요. 근데 저는 특히나 폰을 진짜 험하게 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리뷰하기 전에 핸드폰 걸레짝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울트라가 마음에 들었던 게 내구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일본 여행 갔다가 막 돌로 된 섬에서 막 굴러 떨어뜨려 보고 걸어가면서 손이 미끄러지면 거의 막 휙 날아가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본 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반복이 됐었는데 보시면은 전후면 뭐 유리 파손도 없고요. 진짜 자세히 보면 끝부분에 막 이렇게 긁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맹세코 처음 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케이스를 끼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엄청 막 많이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전작에 비해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얘가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고요. 얘가 좀 더 납작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그냥 보면은 막 큰 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손이 안정적으로 탁 안착되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전작은 엣지 디스플레이고 또 측면이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유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뭔가 만졌을 때 잘 미끄러지거든요. 이번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측면도 무광이고 좀 이렇게 마찰이 더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좀 써본 결과 이 크기와 무게를 잘 견디면서 메인폰으로 쓸 수 있었던 거는 생폰으로 쓰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었던 내구성 그리고 손에 착 잘 감기게 해주는 소재와 그립감? 디자인? 요 완성도 덕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실 S24 울트라가 타사 제품이든 전작이든 다 통틀어서 정말 범접 못할 만족감을 줬던 거는 디스플레이 반사율이었어요. 처음에 이 제품을 제가 미디어 대상 공개 현장에서 봤을 때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의 메인 DC는 갤럭시에 새로 들어간 AI 기능들이었어요. 막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AI 기능 시연을 막 여기저기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인상 깊긴 했는데 전작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는데 반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전작이랑 나란히 놓고 봤는데 여러분 지금도 보이세요? 이 반사율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24 울트라를 보니까 전작은 거의 막 거울처럼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 거지.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막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 보면서 이러고 보고 있다가 딱 꺼지자마자 이러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그 순간 모두가 체험해보셨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현상이지만 반사율이 확 낮아지면 이제 나의 바보 같은 얼굴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면서 그 데미지가 훨씬 적거든요. 그동안 이 갤럭시의 전면 유리를 공급해오던 회사가 코닝이라는 곳인데 코닝에서 이전까지는 항상 유리의 내구성 향상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거든요. 근데 이번 울트라에 들어간 요 유리, 이 제품이 고릴라 아머라는 제품인데 이번에는 빛 반사율을 확 낮춰서 만들었더라고요. 특히 코닝에서 유리 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면 일부는 유리가 흡수를 하고 일부는 빛을 산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반사율을 낮췄다 이러는데 사실 뭐 그런 걸 떠나서 엄청 겹겹이 막 코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고릴라 아머가 워낙 스크래치 내구성도 좋아졌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그냥 이제 센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사면 뭐부터 하세요? 보호필름 붙이잖아요. 원래 유리가 반사율이 낮으면 뭐합니까? 필름 붙이는 순간 다시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보호필름을 어떤 걸 써야 되지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서 붙여봤는데 진짜 붙일 때마다 너무 승질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낮은 반사율 때문에 산 거였는데 아니 필름을 붙이자마자 다시 거울이 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유목민처럼 이 필름 저 필름 다 붙여보다가 결론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삼성 정품으로 나온 AR 필름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붙여 사용을 했고요, 저도. 근데 이게 필름이다 보니까 자주 좀 교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핸드폰을 극한으로 쓰다 보니까 필름이 거의 막 한두 달 만에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떼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써봤을 때 얘만큼 반사율 낮았던 필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모르는 곳에 어딘가에 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삼성 정품 AR 필름에 대해서도 약간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알코올 수압이 없어요. 알코올 수압이 왜 없지? 저는 이제 따로 쓰는 전자기기 닦는 티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닦고 했는데 그냥 스티커로만 제거하는 형태더라고요. 이거 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새 거를 샀어요, 제가 또. 이번에는 엣지가 아니라 플랫 디스플레이거든요. 삼성 정품 필름인데도 붙이고 나면은 사이즈가 약간 2.5mm 정도가 남아요, 끝에가. 그래서 이걸 실제로 붙여놓고 쓰다 보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S펜 쓸 때도 필기 하다 보면은 여기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계단식으로 더러럭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으니까 재단을 좀 늘려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반사율만 되게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반사율뿐 아니라 최대 밝기도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무려 2600니트가 최대 밝기인데요. 물론 평소 최대 밝기는 전작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작이랑 두 개를 옆에 놓고 보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더 밝은 곳이나 야외에 나갔을 때 막 햇빛이 내리쬐고 이러면은 진짜 그때부터 이제 최대 밝기를 확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밖에서 쓸 때 시인성이 엄청 좋아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 제가 이 제품 쓰면서 여름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이 디스플레이 시인성만큼은 다른 폰으로 못 갈아타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플리커링도 개선이 됐습니다. S24 울트라는 드디어 480Hz PWM이 적용됐는데요. 플리커링이 개선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그 피로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쓰면서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기는 했지만 이번에 한지 현상이 있었죠. 불 다 꺼진 어두운 환경에서 가장 어두운 밝기로 했을 때 화면이 뭐 3단으로 나뉘어져 보이거나 뭐 빗살 무늬로 보이거나 한지에 무슨 물을 먹인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을 한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담당 측의 답변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답변 내용에서는 LTPO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완성도가 높게 느껴졌던 울트라다 보니까 이런 한지 현상 같은 걸 경험을 하면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삼성이 좀 앞으로 하드웨어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폰을 쓰실 일이 많은 분들이라면 제품 받자마자 테스트를 해보시고 심각하다 싶으시면 서비스 센터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외관 좋았던 점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저 티타늄 바디의 완성도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폰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의 완성도였어요. 전작하고 비교를 하자면 일단 손에 잡히는 맛이 너무 좋아졌는데 무엇보다 이번에 사실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플랫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전까지는 엣지 일랑말랑 플랫 일랑말랑 하면서 끝까지 엣지를 못 버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엣지 디스플레이는 삼성 모바일만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확실히 플랫 디스플레이로 가면서 끝부분에 구부러져 있던 화면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기존에는 이 끝부분 구부러지는 요 화면이 되게 낭비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케이스 끼웠을 때도 보통 이 플랫 디스플레이 끝부분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다 보니까 타자치기도 더 편하고 뭔가 손에 쥘 때도 더 안정적으로 파지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와 만듦새 전부가 이제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완성도도 높아진 느낌이었는데요. 또 아래쪽에 이런 스피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디테일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뿅뿅뿅뿅 뚫려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일자로 디자인 변경한 것도 센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 놓은 것도 되게 좋았어요. 여러모로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도 좋다. 그런데 울트라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크기와 무게인데요. 아무래도 울트라 제품들의 아이덴티티기도 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단점이랄까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커야 될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조금만 더 작은 크기에서 즐길 수는 없을까? 요만큼만 작게 해주면 안 되나? 울트라 뭐 미니를 내주시거나 좀 작은 버전의 울트라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에 갤럭시 울트라는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도 더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엄청 무거운 거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던 울트라는 그냥 늘 무거웠던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아이폰이 잉 이러면서 가벼워지니까 갑자기 이제 울트라가 돼지가 돼버린 거죠. 물론 얘도 스트레스 받겠죠. 체중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무거울래? 저는 사실 근데 이번 울트라는 특히 배터리가 체감상 정말 오래 간다고 느껴졌거든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스펙상으로는 5000mAh로 전작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칩셋 변경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도 바뀌고 베이퍼 챔버도 이번에 훨씬 커져가지고 열 관리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뭐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이제 개선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여행 다닐 때 계속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썼거든요. 뭐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 날에도 중간중간 굳이 충전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 진짜 숙소 돌아갈 때까지도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지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하루 종일 실사용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14시간 30분 동안 사용했는데도 아직 9%가 더 남아있고요. 이 9%만으로 얼마를 더 쓸 수 있냐면 2시간 39분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날 제가 네일을 또 받으러 갔었거든요. 예쁘죠? 네일 받는 동안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유튜브로 계속 영상들을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카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노션도 하고 슬랙도 하고 막 AOD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체감상 와 배터리 정말 오래 간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충전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해서는 진짜 불만이 없었던 핸드폰이었어요. 자 그리고 카메라 장단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이제 아이폰 카메라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사진이 전작보다도 확실히 좋아진 걸 체감할 수 있었고 뭐 이건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렸었죠. 울트라 카메라 비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카드로 나가고 있는 영상 참고하시고요. 예전에는 갤럭시가 뭔가 색감이 너무 쨍하고 막 오버스럽다 그리고 뭐 아이폰의 색감이 진짜 감성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사진 색감
색감으로도 저는 갤럭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처음 탈색하고 염색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폰 사진을 보시면은 갤럭시보다 뭔가 되게 머리 색깔이 엄청 칙칙하고 뭔가 황토빛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진짜 저 때 머리 색깔은 갤럭시로 찍은 쪽에 더 가까웠거든요. 조금 저런 식으로 되게 밝은 코랄빛 자몽 색깔이었는데 아이폰은 오히려 실제보다 좀 더 어둡고 칙칙하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 결과물을 딱 봤을 때 에? 이랬었죠. 다음 사진도 좀 볼게요. 컵 가장자리 쪽에 빛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이 빛 반사나 이 빛 표현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엔 또 인물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인물을 찍을 때 좀 더 갤럭시에서의 그 느낌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아이폰 사진은 뭔가 좀 더 차가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플랫하고 좀 더 허여멀건한 느낌이고 갤럭시는 확실히 와 빛이 머리카락에 반사되는 이 느낌 금발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런 그 찬란한 느낌이 엄청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도 있기는 했어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은 건물 앞에 간판에 이제 노란 네온 조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갤럭시는 이 노란 조명이 엄청 더 부각되게 표현이 돼가지고 사진이 전체적으로 되게 노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보시면은 색감이 오히려 엄청 눌려져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색깔 그래프로 치면은 아주 플랫한 느낌. 갤럭시는 더 생동감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와 사진은 이제 갤럭시가 아이폰을 이겼다고 해도 되나요? 빛 표현에서 그리고 생동감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한번 볼게요. 동영상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흔들림을 정말 잘 잡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슈퍼 스테디 모드 같은 걸 켜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들림을 정말 잘 잡는데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짐벌캡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쫓아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흔들림을 잘 잡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점이 좋냐면 콘서트 같은 데서 직캠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생각엔 고척돔에서 찍어도 홈마 대포처럼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 100배 줌, 10배 줌 이렇게 다 당겨서 찍으면 안 되고요. 영상 찍으실 때는 5배 줌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진짜 잘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인 렌트의 커튼콜 때 촬영이 허락이 돼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처음 장면 보시면 이런 자리였는데 여기서 줌으로 쭉 들어가면 진짜 거의 대포 카메라로 찍는 수준의 직캠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딱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흔들림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거의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하는 수준으로 찍어왔는데 잠깐 감상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뭐 AI 기능들이 굉장히 엄청 다양하게 들어갔잖아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위에 나가고 있는 카드 영상들 참고해 주시고요. 진짜 이것저것 편리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좋긴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많이 쓴 기능은 이제 회의하면서 녹음해가지고 요약하는 기능들 정말 많이 썼는데 이게 녹음한 거를 바로 텍스트화 해주고 요약까지 해주니까 이때 무슨 얘기 했었지 하면서 확인해 볼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요 녹음 기능은 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기능이거든요. 클라우드에 내 녹음본을 올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심이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편했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썼던 기능이 서클 투 서치. 그냥 이렇게 영상 보다가 혹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사진 같은 거 보다가 이 제품 어디 거지? 이렇게 궁금할 때 뭐 영상에서 내가 궁금한 제품이 있다 하면은 바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바로 검색하면 무슨 제품인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핸드폰에는 없는 특히 아이폰으로 돌아갔을 때 이거 검색하려면은 캡처해가지고 구글 크롬에 들어가가지고 이미지 검색 눌러가지고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되잖아요, 얘는. 그리고 뭐 통역 같은 경우도 온 디바이스로 통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뭐 여행지 갔을 때 굳이 인터넷을 켜가지고 하지 않아도 혹은 인터넷이 잘 안 통하는 지역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도 바로바로 통역 기능 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다만 이제 통화 번역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듣고 통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다 보니까
보니까 그 속도 자체가 좀 아쉬웠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다 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딱 드렸는데 말을 한 번에 너무 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니까 얘가 절반은 알아먹고 절반은 못 알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걸 실제로 쓸 때 좀 더 편하게 쓰려면 어떤 식으로 상대방한테 이거를 쓰게끔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역할 때 언어팩을 하나씩 다운을 받아야 돼요. 온 디바이스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언어팩이 한 언어당 500MB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를 쓰고 싶을 때는 용량을 그만큼 너무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점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뭐 좋았던 점들과 아쉬웠던 점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지문 인식이 정말 빨라졌어요. 스치면 열리는 수준? 보셨나요? 방금? 그냥 꺼진 화면에서도 이 위치에 그냥 손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약간 내가 얼굴 상태가 약간 좀 부어있거나 뭐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안경을 쓰고 있거나 이러면 또 가끔씩 이게 오류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열리잖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GPS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길 찾기 하는 정도에서는 GPS가 튀는 경험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여전히 이제 진동이 굉장히 약하긴 하더라고요. 진동을 제가 실제로 지금 전화 진동을 최대치로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전화 걸어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방해 금지를 해놨고 다시 걸어주세요. 다시 걸어주세요. 아니 이게 진동 최대예요. 부드러운 건 좋은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요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정창에다가 진동 이렇게 검색하시면 진동 세기 들어가 보시면 전화 올 때 진동 소리 재생이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해두시면 그냥 스피커로 하고 들려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를. 훨씬 커졌죠? 진짜 웃기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진동 그 모듈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동 모듈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디자인은 센스가 있는데 위치가 대부분 영상 볼 때 이렇게 있다가 가로 화면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쥐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안 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약간 손으로 여기를 막다 보니까 이 손이 되게 간질간질하고 소리도 약간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꼭 위치를 여기다 했어야 됐나? 여기다 했으면 안 되는 거였나? 이렇게만 바뀌어도 훨씬 편해졌을 텐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2달 내내 썼다가 아이폰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메인폰으로 회귀한 갤럭시 S24 울트라 2달 사용 후기 털어봤는데요. 그냥 총평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무리 봐도 역대 최고의 갤럭시지만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써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폰인데 다만 이 좋은 거를 조금만 더 작은 사이즈, 조금만 더 가벼운 무게로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너무 크게 들었고 이렇게 말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 이 울트라를 조금 작은 모델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끈질기게 어필을 해봅니다. 그동안 제가 S24 관련된 영상들 여러 개 막 올려드리면서 다양하게 다뤄드리고 있는데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